고전산문 10강에 보시면 지금 심청전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자, 우리 이 전자가 들어갔다는 것은 이거 판소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것을 소설화시킨 판소리의 소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판소리는 뭐라고 불려지고, 자, 심청가 노래 가짜가 쓰여졌으면 이거는 판소리, 판소리 사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전이 되었다는 것은 이 판소리가 결국 소설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자, 우리나라가 배경이 아니라 지금 송나라가 배경이네요, 지금. 송나라 유리국 도화동에, 자, 신봉사라는 이가 살았는데, 자, 옛날에 그 명문가의 후예였나 봐요. 자, 근데 가문은 몰라 그랬고, 젊었을 때 이제 시력을 잃었답니다. 자, 그의 아내 박 씨가 하늘의 기원의 심청이를 얻었는데, 자, 그때 심청이는 결국 적강한 천상의 선녀. 그러니까 지금 선녀인 심청이가 어떻게 인간 세상으로 이렇게 환생을 한 거야, 지금. 자, 그리고 심청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곽씨 부인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신봉사가 이제 젖동량으로 해서 이제 심청이를 키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자, 이 배울에 빠진 신봉사가 지나가던 보은사, 이 화주승, 이 스님에게 부재가 되었는데, 자, 공양미 300석을 시주를 하게 되면 눈을 다시 뜰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는, 자, 그냥 시주를 약속을 해버리네요. 자, 그리고, 자, 심청이는 결국 이 공양미 300석을 이렇게 마련하기 위해서, 자, 이 장사를 다니는 선원들, 뱃사공, 이 뱃사공들한테 결국 어때요? 안전을 기원하는 제물로 자신을 팝니다. 자, 결국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지금. 대신에 이제 공양미 300석을 이렇게 시주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자, 그리고는 지금 심청이가 용왕에게 구해져서, 자, 용궁에서 결국 3년을 보낸 후에 꽃에 담겨서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왔어요. 자, 그리고 결국 선원들이 이것을 다시 발견하고 이제 황제한테 바칩니다. 자, 그래서 이때 황제는 지금 어때요? 꽃에서 나온 심청이를 황후로 맞아들입니다. 자, 그리고 황후가 된 심청이가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이제 맹인 잔치를 벌이게 되고, 자, 여기에서 이제 도중에 이제 뺑덕 어미에게 이제 버림을 받았던 신봉사가, 자, 이 교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자, 지금 여기 안씨 맹인을 만나요. 그리고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고, 자, 황성에 가서 심청이를 만나 눈을 뜨게 됐다. 자, 여기 부분까지. 자, 교재 부분은 바로 여기 한 줄로 이렇게 요약이 된 바로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여러분들 교재 부분입니다, 지금. 자, 그리고 나중에 후일담 부분인데요. 자, 신봉사는 결국 부원군에 봉해지고, 안씨 맹인과 함께 결국 삼형제를 낳아 행복하게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자, 심청이도 또한 행복한 삶을 살고, 자, 모두 출세, 부귀 공명을 누린 다음에, 자, 결국 나중에 하직을 하고, 인간 세상을 하직하고, 천상계로 돌아가는 내용으로 끝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심청전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 지금 노랗게 칠해진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 들어가 볼까요? 자, 그렁저렁 마친 후에 점심밥을 포식을 하고는, 자, 여인 하직 후에 황성으로 올라가는데, 자, 촌촌 전진. 자, 여러 날에 낙수교, 얼른 지나 녹수정 들어가니 어떤 여인이 불렀대요. 자, 지금 눈이 안 보여. 자, 지금 뺑덕 어미는 지금 신봉사를 버리고 이 자원 출가를 했어. 지금 신봉사가 지금 재물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 뺑덕 어미가 지금 여기에 자원 출가를 해서 이렇게 살다가 이 재물이 다 떨어지니까. 자, 지금 여기 황성에서 맹인잔치 하는데 중간에서 어떻게 돼요? 다른 맹인하고 지금 눈이 맞아가지고 구망을 쳐버려요. 그래서 자, 여기는 누구 혼자? 신봉사 혼자서 이제 이렇게 황성까지 가는 길입니다. 자, 눈이 안 보이니까 지금 천천히 갔겠네요. 자, 그런데 갑자기 길가에서 어떤 여인이 불러요. 자, 그래서 자, 저기 가는 저 신봉사님 이리 잠깐 와 보십시오. 신봉사가 개의 여겨서 자, 지금 가까이 들어가니 손을 잡고 인도여 사랑으로 들어가서 자, 첫밥 저녁밥을 먼저 올리거늘 신봉사가 마음에 이상하다. 괴이하다. 난 알 사람이 없건만 어쩐 이로 나한테 이렇게 관대하게 이렇게 굴지? 자기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길가에서 갑자기 어떤 여인이 자기를 부르더니 혹시 신봉사 아니신가요? 불러.
맞다고 하니까 지금 어떻게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밥까지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야. 자, 석관을 먹은 후에 그 연인이 다시 나와서는 신봉산 내당으로 갑시다 그랬어요. 자, 내당이라는 것은 안 주인이 거처하는 방인데, 자, 지금 사랑에 있던 신봉사를 이거 내당까지 안내를 합니다. 자, 신봉사가, 자, 외주인 유무는 모르지만, 자, 외주인 바깥 남자가,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지금 자기 외간 남자인 자기를 내당, 안 주인이 있는 내당으로 들어가라 하는 걸까? 무슨 우환이 있나? 무슨 근심 걱정이 있어? 나는 독경 못하고 그랬는데, 자, 옛날에 어떤 그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보통 맹인들이 그 독경을 한다고 그래요. 불경 같은 거 이렇게 외워서 이 귀신을 쫓아주고, 이런 거. 자, 그래서 혹시 지금 자기가 맹인이니까 이 집안에 어떤 근심 걱정이 있어서 자기한테 독경을 시키려고, 경을 읽게 하려고 자기를 여기까지 불렀나? 이렇게. 하지만 자기는 독경 못한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자, 집만 말고 갑시다. 그리고 끌려 들어가면 생각하기를. 아마도 내가 지금 음란한 중에 드나 보다. 자, 여기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음탕한 여지인이 자기를 유혹하나 보다. 이 생각을 해요. 대청에 올라가 좌상이 앉은 후에 동쪽에 있는 한 여인이 하는 말이 자, 신봉사시요. 다시 묻네요, 지금. 이제 다른 여인이야. 나를 어찌 아시리오마는 아는 돌이 있으리오 그랬더니 자, 내 성은 안씨고 자, 황성에 살았는데 불행하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노복이 산망하고 자, 노복들은 다 도망을 치고 이 집을 지키는데 신년이 지금 25세도록 자, 지금 내 나이가 지금 25세가 되도록 병원치 못하고 자, 점서를 배워 평생을 아는 자. 내가 점괘를 지금 볼 줄 안돼, 이 여인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안씨 여인이, 이 여인도 마찬가지 뭐야? 맹인이야, 지금. 그래서 이 점치는 걸 배웠나 봐요. 25세의 기룬이요. 간밤에 꿈을 꾸었더니 하늘에 1월이 떨어져 강 속에 이렇게 잠기거늘 섭이 건져 품에 보이고요. 즉시 깨어 해몽을 해봤더니 자, 1월은 해와 달이라는 것은 사람의 안목, 자, 눈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와 같이 맹인인 줄 짐작을 하고 왜? 지금 해와 달이 물속에 잠겼다는 것은 결국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자, 맹인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자, 또 물에 잠겨 보였으면 자, 내가 성자, 이 성씨가 뭔지를 봤더니 자, 여러분들 이때 심씨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여기 있는 신봉사리 성씨, 심씨는, 자, 성씨를 뜻할 때는 심으로 읽지만, 만약에 이것을, 자, 물에 잠기다, 우리 침몰하다 하는 말 있죠? 자, 그렇게 쓰이면 이때 어떻게 해요? 이 침몰할 침자로도 읽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해와 달이 물에 가라앉았어. 침몰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자, 심씨라는 사람이 자신의 운명이구나. 이걸 지금 아는 거예요, 지금. 안씨가 뭘 통해서, 해몽을 통해서.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부분, 자, 계속 가시면요. 자, 심시인들을 짐작하여 시비를 내보내어 문전으로 가는 맹인을 차례로 물었는데, 자, 하늘이 이렇게 도와주셨는지 금이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 어떤 여인은 안씨가 보낸 뭐가 되는 거고요? 몸종, 계집 종이었던 거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신봉사를 내당까지 청했던 거는 바로 이 안씨 맹인 여자였네요. 자, 그래서 하늘에 어떤 두 사람이 인연을 맺어줬다고 생각하고, 자, 심씨를 이제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자, 밑으로 갈게요. 자, 이렇게 천생연분이가 하나이다. 섭이 비록 용모하지만,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졸렬하고 어리석긴 하지만, 자, 버리시지 않는다면, 저를 내치지 않는다면, 분작, 당신을 제가 이렇게 받들려고 하는데, 지금 신봉사께서는 의향이 어떠신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결국, 자, 하늘이 이렇게 당신과 나를 인연을 맺어준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 당신의 이제 부인이 되려고 하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랬더니 신봉사가 미소 답하게, 말씀은 좋지만, 야, 그러하기가 우리가 쉽겠습니까? 왜 둘 다 맹인이란 말이죠? 자, 그리고 안씨 맹인, 자, 시비를 불러 이제 주차, 술과 안주를 나오게 하고, 거주와 그동안의 일을 물었어. 그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쭉 물어봤나 봐.
그랬더니 신봉사 전후 신세를 낱낱이 말한 후에, 자, 이제 방송통, 서럽게 웁니다. 그랬더니 안씨 맹인이 신봉사를 위로하면서 그날 밤에 함께 벌써 둘이 신혼 첫날 밤을 이렇게 치렀네요. 신봉사가 아침 전에 일어나서 수심으로 앉아있거늘 안씨가 의도하는 말이. 자, 무슨 또 근심이 생겼나 봐. 누가? 신봉사가. 아니,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섭의 마음 불안합니다. 그랬더니, 자, 신봉사가 간밤에 꿈을 꿨대. 자, 무슨 꿈? 자, 이게 일평생을 두고 본즉 길한 일이 있으면 흉한 일이 또 있는데, 자, 그걸로 근심이 생겼대. 간밤에 꿈을 꿨더니, 자, 불 속에 들어갔더니 가죽 벗겨가지고요. 자신의 가죽을 이렇게 벗겨서, 그 다음 어떻게? 자, 지금, 자, 지금 가죽 벗겨 북을 메우고는, 자, 잎이 떨어져 보이니 아무리 생각돼도 죽을 꿈이 분명하고. 자, 지금, 신봉사가 꿈을 꿨는데 지금 꿈속에 불이 났대요. 그리고 자신의 가죽을 벗겨서 북을 메고서, 자, 북이 있죠? 둥둥둥 치는 북. 자, 그래서 또 잎이 떨어져 보이는 꿈을 꿨대. 아무래도 자신이 죽는 꿈 같아가지고 불길하다 이거야, 지금. 자, 안씨 부인이 해몽을 하는데, 신재회 중에 타가, 자, kop이 잡고 하니, 자, 이렇게, 북의 가죽을 벗겨서, 가죽을 이렇게 북을 만드니, 자, 입궁지상이요. 자, 자신이, 이제 궁궐로 지금 입궁할 꿈이래요. 그리고 낙엽이 뿌리로 돌아가니 자녀를 만날 꿈이네요. 자, 이 안씨 부인이 해석을 하기를 뭐로 해석하는 거야? 당신이 그 가죽, 불에 타다가 지금 가죽을 벗겨 북을 만들었다는 거는 당신이 어디 궁궐에 들어갈 꿈이고, 그다음 낙엽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낙엽은 어디서부터 시작이야? 뿌리가 자라 줄기가 되고 잎이 되는 거잖아. 가지가 돼서. 그러면 다시 뿌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자식을 만날 꿈이네요. 이거 좋은 꿈이네요. 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했습니다. 자, 결국 이건 누구를 만날 꿈이야? 신봉사가 지금 딸, 심청이를 만날 꿈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복선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신봉사가 하늘을 우러러 웃으면서, 에이, 천부당, 만부당한 말이오.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자, 지금은 못 믿겠지만 나중을 보세요. 자, 그리고 아침밥 즉시 먹고는 걸문 밖에 닫아두니, 본래 소경 비치러라. 자,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보니까 그 안에 자, 이렇게 사람들만 잔뜩 있는 거야, 지금. 이 소경들만. 자, 이때 화무, 누구야? 심청이겠네요. 자, 심청이가 붙인 종적을 알 수가 없어서 맹인 잔치를 이렇게 차려가지고는 성명성책 쭉 훑어봐도 신맹인, 자, 신봉사가 없단 말이야, 지금. 자, 스스로 한탄을 하며 하는 말이 우리 부친 그간에 눈을 떠서 맹인 축에 안 들어있나? 나를 잃고 애통타가 죽으셨나? 자, 잔치는 오늘 마지막이라 어찌 아니 오시는고? 자, 아버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네요. 자, 이렇듯이 자탄한 후에 성명성책을 다시 보니, 그 책 끝에 마지막에 누가 있어? 도화동에서 온 신학구 이렇게 써 있네요. 바로 신봉사 이름입니다. 자, 동명과, 자, 그 다음에 성은 분명히, 자는, 자, 지금 마을 이름, 도화동도 맞고, 그 다음에 심씨, 여기까지는 맞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몰라. 뭐 이런 이런 딸이 있어. 자,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몰라. 시녀로 하여금 심학구를 불러오라. 신봉사꿈을 생각하고 꺼리어 감추고 있다가, 그러니까 자신이 안 나타나려고 하다가, 안씨 부인의 그 해몽 생각을 하고, 내가 바로 신봉사요. 자, 이제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신봉사 인도하여 내전. 자, 여기는 누가, 왕비가 있는 궁궐에 이렇게 들어가니, 부친 용모 방불하다 그랬으니까 바로 그 아버지, 신봉사 얼굴이 분명하다 이겁니다. 자, 자세히 알 길 없어 물으시되, 처자가 있느냐 물었더니 신봉사가 이렇게 땅에 엎드려 말하기를, 중년에 상처를 하고 말년에 딸 하나를 주었는데, 요괴한 중의 말을 믿어. 그 화주승. 자, 이 스님의 말을 믿어서 아비 눈 뜨기를 염원하여 이 공양미 300석에 몸을 팔아 인당수에 죽은 후에 눈도 뜨지 못하고 자식만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신봉사. 심청이가 기다리는 심학구 맞네요, 지금.
자, 자세히 안 해오니 황후가 이 말을 들으심에 자기 아버지가 분명하단 말이야. 자, 버선발로 뛰어나와 붙인 목을 후려안고는 실성 통곡을 하는 말이 아버님, 살아왔어. 임랑수에 죽은 심청이가 이렇게 살아서 왔으니 어서 급히 눈을 떠서 나의 얼굴 보옵소서. 자, 이렇게 애중하던 외동딸을 자취 없이 잃고 어이 진정이 되시며 그 고생 어찌하셨습니까? 그랬으니까. 자, 요 부분이 여러분들 본문 문제로 나왔던 것 같은데. 자, 뭐를 물어본 거야, 지금? 아버지, 외동딸인 저를 잃고, 제가 이제 인당수의 몸을 이렇게 통당 빠졌잖아요. 자, 그리고 그동안 어찌 지내셨어요? 얼마나 고생 많으셨나요? 이걸 물어본 거야. 신봉사가 얼마나 이제 고생을 했는지,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자, 그 다음에 알뜰이도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알뜰. 자, 지극히도 이렇게 보고 싶고 그리웠대요. 자, 슬프다 아버님아, 불효 연식, 자, 불효 딸자식. 다 보십시오. 제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자, 신봉사가 이 말을 듣고, 어따, 이 말이 웬 말이냐. 갑자기 크게 놀라서 두 눈을 번쩍 떴네요. 자, 100일, 자, 지금 밝은 해가 광명하여 천지가 명랑하고, 딸의 얼굴을 살펴보니 갑자 4월 12일에 보던 선녀가 분명하구나. 자, 딸의 복을 덥석 안고는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너무 슬퍼서 보입니다. 불쌍하다. 너의 엄마와 영연이 지금 이별을 한 후에 15년을 눈물로 너를 길러 이 하루아침에 잃고 3, 4년 고생을 하다 여기 와서 너를 다시 만나고 눈을 뜨니 이게 꿈이냐 현실이냐. 자, 슬프고 즐겨하는 모습을 어찌 다 말로 할 수 있단 말인가. 자, 춤을 추며 노래를 하는데 죽은 딸을 다시 보니 인도 환생이 아닌가 그랬으니까 자,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다시 어떻게 살아나서 그래서 다시 인간 세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인도 환생이라고 해요. 감은 눈을 다시 뜨니 대명천지 밝아서라. 부중생 남중생은 나를 두고 이름이라 그랬으니까 자, 결국 어떻게 하고 나서 아들 낳기 힘쓰지 말고 딸 낳기를 힘쓰라는 말이 바로 나를 두고 한 말이로구나. 왜? 지금 자기 딸 신척이가 지금 황후가 되어 있단 말이지. 자, 그럼 꼭 굳이 아들 낳을 필요 없네요. 딸도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 자, 그래서 결국 맹인장치에서 아버지와 제외하는 심청이 이야기입니다. 자, 밑에 자, 신봉사의 내면인데 안시 맹인의 시비가 신봉사를 불렀을 때 한편으로 이상하고 괴이하다고 생각하죠? 자, 약간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안시 맹인과 만나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 이제 편해졌죠? 자, 그래서 이제 안시 맹인은 자, 이제 꿈을 이렇게 자, 자기가 이제 천생연분 자, 지금 내가 일부러 이렇게 당신을 찾았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그 간밤에 꿈을 꿨는데 신봉사의 꿈이 자, 흉몽이라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 거꾸로 뭐래요? 이거는 지금 딸을 다시 만날 꿈이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자, 긴장과 이완이 계속 반복되는 구조로 되어 있네요. 자, 꿈의 서사적 기능입니다. 안씨의 꿈은 결국 안씨 맹인이 누구를 만나는 거야? 자, 여기는 신봉사를 만나게 되는 대연성. 대연성이란 그럴듯한 일. 이것이 일어나는 일이다. 자, 그래서 꿈의 내용은 되게 독특해요. 해와 달이 강물에 이렇게 잠기는 꿈이었는데 이 꿈이 결국은 맹인 심씨를 만날 꿈이었단 말이죠. 바로 그걸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 자, 두 번째 신봉사가 꾼 꿈은 자신이 불에 타고 살 가죽이 벗겨져 가지고 북이 만들어지고 이거잖아. 낙엽이 떨어지는 건데 자,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죽을 꿈 아닌가 그랬더니 자, 이것을 이 안씨가 어떻게 이것을 좋은 일이 일어날 꿈입니다. 자, 이렇게 해몽을 해서 자, 이것을 미리 사건을 암시하는 복선에 해당이 된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